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 스크린 키 작업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해줄 때 하지 말아야 될 몇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탭에서 이 이펙트 탭에 가신 다음에 3D라고 눌러주시면 이 3D 키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FX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눕기 작업,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에디트 탭에서 간단하게 이 오픈 FX 하나만으로 이렇게 눕기 작업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완벽하게 따지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옵션을 변경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 키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작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괜찮은데요, 다른 일과 관련되거나 특히나 VFX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D 키는 사용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요, 색상 탭에서 간혹 가다가 퀄리파이어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애드 알파 아웃풋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선택 영역 반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디노이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렇게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퀄리파이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린 스크린 작업이 완벽히 된다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거시키고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린 스크린 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퓨전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요,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델타 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델타 키를 위로 뿌려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잘 눕기가 따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투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풍선 뒤로 이 격자 무늬가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풍선은 불투명한 풍선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 키로 이 녹색을 빼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풍선이 약간 반투명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불투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살짝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델타 키 옵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폴리곤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요, 이 폴리곤 노드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솔리드 매트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투명했는데 이 솔리드 매트로 지정한 부분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델타 키의 이 솔리드 매트의 역할은 이 오브젝트, 그린 스크린 키 작업을 할 때 이 오브젝트가 구멍이 뚫리거나 이렇게 반투명하게 혹은 투명하게 되어서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리드 매트는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폴리곤 노드로 이거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델타 키를 카피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기 해준 다음에 다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키를 다시 뿌려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A 키를 누르면은 알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 채널이요. 자, 보시면 알파 채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투명한 영역,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불투명한 영역인데, 지금 검정색, 이 배경의 검정색은 순수하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깨끗하게. 그런데 지금 하얀색 부분은 여러 가지 하얀 부분도 있고 약간 회색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반투명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다 하얗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이 델타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자, 이쪽에 보시면 게인하고 감마가 있는데요. 이 값을 살짝 올려주시게 되면은 지저분한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키에서 게인 값을 조정하는 게 있고요. 이 매트 탭에서 클린 백그라운드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키에서 게인 값을 조절을 해서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점점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저분한 회색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적당한 값을 넣어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원래 색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제일 밝은 부분을 찾아서요. 이렇게 값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 있는 그린의 값을 보게 되면은 0.8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크로스를 0.84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0.84 이쪽 값도 0.84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알파 채널에서요. 다시 값을 좀 높여서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섀도우 영역을 좀 올려줘서 이 지저분한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미드톤도 조절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제거해 주고요. 키에서 게인 살짝 올려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거죠. 다시 이제 감마는 원상 복귀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감마 값을 아래로 낮추게 되면은 이 안에 오브젝트 안에 하얀색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색이 많기 때문에 반투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하얀색으로 꽉 채워줘야 됩니다. 매트 탭으로 가신 다음에 이 스레숄드 값을 낮춰주시게 되면은 점점 하얀색으로 꽉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쪽에 클린 포그라운드 값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것도 들어 올려서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내부가 꽉 채워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쭉 드래그 하셔서 이 솔리드 매트에 연결해 주도록 하고요. 다시 델타 키, 이쪽에 있는 델타 키를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 눌러서 알파 채널을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연결을 한번 해지를 해볼게요. 자, 해지를 하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보이게 되는데, 자, 연결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불투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게인 감마는 끄도록 할게요. 꺼주시고요. 화면을 A, B로 나눈 다음에 이 원본을 이쪽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키로 키 작업한 거 이쪽에 뿌려주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이제 배경은 잘 따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풍선 색깔은 이렇게 황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풍선 색깔이 키 작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린 색깔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레드톤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컬러 탭에 왔습니다. 자, 색상환을 보시면 레드 색상이 있고 그린 색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린 색과 레드 색상이 위상이 같아야 노란색이 표현이 되는데 그린 색상의 색상이 빠지면서 이 색이 레드 쪽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개인의 그린 색상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점점 붉은색에 가까워지죠. 자, 반대로 레드 색상을 점점 빼게 되면 어떤 색상이 될까요? 자, 그럼 색상환을 다시 볼게요. 자, 레드 색상이 빠지게 되면은 점점 그린색에 가까워지겠죠. 자, 한번 그렇게 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점점 노란색 풍선에서 그린색에 가까운 풍선이 되어버리죠. 이해하시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항상 색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퓨전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쪽에다가 델타 노드 이쪽에다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색상이 빠져나가면서 레드 쪽에 가까운 풍선 색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린 색상을 다시 약간 주입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CC를 누르게 되면은 컬러 컬렉터 노드가 나오고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컬렉터 노드를 이렇게 위로 뿌려주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색상안 중에서 그린 색상의 색상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추가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해 주니까 점점 노란색이 되어 버렸죠. 약간 채도가 부족하니까 채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채도를 올려준 뒤에 지금 약간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개인 값을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이렇게 개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보이시죠? 그래서 개인 값을 많이 말고요,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한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레드에 가까운 색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렇게 보완을 해주니까 원래 원본과 같은 풍선 색깔이 되었죠. 네, 이렇게요. 다시 이건 꺼주고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눕기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이건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나오겠습니다. 그럼 눕기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그린 스크린 작업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퓨전 탭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배경을 미리 갖다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토마토 있는 이런 영상도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숲길 같은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리사이즈 노드가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영상이 3840-2160이라 너무 커서요. 이렇게 1920, 1080으로 리사이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런 하늘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합성을 할 때 그냥 샘플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델타 노드 추가해 주고요.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뿌려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백그라운드 스포이드 가져와서요. 추출하고요. 자, A 눌러서요. 지금 알파 채널로 변경시킨 다음에 이 배경 부분이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는데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쪽 부분이 지저분하다는 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잘 보기 위해서 다시 개인 감마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감마값 위로 올려서 보면은 이렇게 배경이 지저분한 게 보이시죠? 이 배경을 순수한 검정색으로 바꿔주기 이전에 먼저 이런 외곽 부분은 지저분한 건 필요가 없고 즉 이 인물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배지 매트를 이용해서 제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노드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과배지 매트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전시키고요. 모든 거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곽 부분은 다 날리고요. 다음에 개인값 살짝 조절해서 이 지저분한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요. 원래는 지금은 이 영상은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목적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클린 플레이트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불필요한 검정색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에 픽셀에 지저분한 픽셀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클린 플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로드 값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서 다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필을 눌러서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 플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가비지 매트로 외곽 부분은 제거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적인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다시 알파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 감마를 내리게 되면은 이 인물 내부에 이렇게 지저분한 회색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완벽하게 퓨어하게 하얀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업을 좀 해줄 텐데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클린 포그라운드를 살짝 들어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좀 낮춰서 완전히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마는 원상복귀 시키고 알파 채널에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알파 채널 개인 감마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키 작업을 해줬지만 잘 눕기가 됐지만 이렇게 외곽이 지저분하게 표현이 돼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지저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티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빼두도록 하고 카피한 다음에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델타 키를 이렇게 뿌리고요. 알파 채널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델타 키 선택해 주시고요. 매트로 가신 다음에 이 외곽 부분을 좀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요. 자, 이 로드 값을 조절을 해서요. 지금 보시면 다시요. 이렇게 불필요한 이 외곽 부분을 제거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 정도 제거를 해주고요. 너무 소프트한데요. 이 값을 좀 내려서 더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려서 좀 이 경계 부분을 하드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클린이 아니고요. 이 델타 키에다가 솔리드 매트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델타 키를 다시 위로 뿌려 주고요. 이 델타 키에다가 이로드 노드를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블러 노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값은 이거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 델타 키 작업을 좀 해줄 텐데요. 좀 지저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깎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배경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멀지 노드 추가하고요. 이렇게 일단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려줄게요. 자, 뿌려줬는데 뭐 지금 상태로 이렇게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이 이 배경과 약간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 배경과 합성할 때 좀 잘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맵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카피해서 하나 더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델타 노드 이렇게 뿌려 주시고요. 이 비트맵 노드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맵 노드는 반전시키고요. 이 비트맵 노드를 위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의 외곽 라인의 엣지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얀색 부분은 선택이 되는 부분이고 검정색 부분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반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비트맵 노드의 페인트 모드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비트맵 노드의 소프트 엣지 값을 이용하면은 이 경계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값은 이 정도로 일단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채널 불리언 모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배경은 포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 델타 키는 백그라운드 노드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계 부분 작업한 이 비트맵 노드는 잠시만요. 잘못 선택했네요. 이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아래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요. 이 비트맵 노드는 이쪽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델타 킬 때는 일반적인 이런 외곽 라인에 아무런 색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채널 불리언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곽 라인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줬을까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멀지 노드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배경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늘이죠. 그 다음에 채널 불리언을 이렇게 포그라운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 배경에 있는 색상이나 명도 값이 이 인물의 외곽 라인에 투영이 되면서 이 반사광처럼 투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A, B로 화면 나누고요. 채널 불리언 값은 이쪽에 뿌려주고요. 이 밑에 있는 멀지는 이쪽에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쪽에다 뿌리고요. 이 작업을 이렇게 뿌리는 게 낫겠네요. 자, 보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눕기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지금 채널 불리언으로 작업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이 인물에 약간 반사가 되면서 이 엣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이 되면서 좀 더 어색하지 않게 합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나 합성했어요 하는 것처럼 약간 너무 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물론 이 인물도 약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 배경색과 맞게끔 그렇게 색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린 스크린 작업을 알아보는 거니까 지금 그거는 안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꺼주고요. 다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투영이 돼서 색깔이 너무 짙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CC라고 노드에서 컬러 컬렉터 노드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파랗죠. 근데 이 파란 색상의 채도를 좀 빼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컬렉터 노드에 이쪽에 메뉴 항목에 보시게 되면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블루 채널을 약간 억제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약간 파란 부분의 색상이 많이 빠졌죠.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A, B 노드로 바꾼 다음에 자, 보세요. 많이 파랬던 부분이 이 노드를 이 서프레스에서 억제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파랬던 부분이 약간 채도가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엣지 부분이 너무 밝다,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 이번에는 휴 커브 노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에 보게 되면은 이거 세츄레이션을 꺼주시고요, 루미넌스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포이드를 이 외곽 라인에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이 없던 삼각형 모양이 생겼죠.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의 명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죠? 낮추니까 어두워졌죠. 다시 올리게 되면은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외곽 라인, 이 엣지 부분의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요, 머지 노드 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엣지 부분에 반영되는 이 반사빛이 강하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들어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배경과 잘 어우러지게 티가 안 나게 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트맵 노드의 이미지 탭으로 가신 다음에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깜빡하고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인물과 배경이 합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배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배경을 이번에는 이 약간 그린 색깔이 많은 이 숲속 같은 이 영상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까는 이 엣지 부분에 블루 색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렇게 그린 색상이 많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배경에 색깔이 그대로 반사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물 내부도 전체적으로 색 보정을 해줘야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그린 스크린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그린 스크린 이미지도 있는데요, 이미지는 더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렇게 눕기를 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스크린 작업을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좀 더 이 그린 스크린 키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